네, 안녕하세요. 스마트맨 대표 서동욱입니다. 자, 오늘은 또 다른 마루이의 제품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제품에 대한 리뷰라 했죠? 신제품에 대한 리뷰라고 안 했습니다. 요게 좀 오해가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이 제품을 명확하게 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제품 영상을 따로 찍습니다. 사실 과거 오래전에 찍은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찍을 이유도 별로 없는 제품이긴 해요. 어떻게 된 건지 다시 옛날 제품이 다시 기어 들어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명확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해가 없으시기 바라는 의미에서 구매하실 때 일단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 보실 제품은 바로 마루이의 구형 베레타인 M92F 크롬 스테인레스입니다. 자, 요런 제품인데요. 보시기에 이게 처음 이제 입문하시는 분들이 봤을 땐 우와, 은장이다, 신제품인가 보다, 따끈따끈한 신제품이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제품은 거의 18년, 20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 M92F 그 밀리터리 버전, 그 버전의 그냥 은장 버전일 뿐입니다. 그래서 구조상으로는 거의 20년 전 구조고요. 제가 옛날에 게임 시작했을 때 처음 썼던 총이 아마 이거였을 거예요. 마루이 베레타였을 거예요, 권총이. 그래서 그거 제품이에요. 그래서 되게 오래된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오해를 하시면 안 될 부분이 있어서 설명을 드리려는 거죠. 이 제품은 기본적으로 최근에 나오는 M9 시리즈, 즉 마루이의 M9, 그 다음 마루이의 M9A1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동일한 게 아니고요. 탄창만 뺀 나머지는 전체가 호환이 안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르다 보시면 됩니다. 무게, 그 다음 작동성, 호법의 정도, 호법의 특성,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다르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오늘 보여드리도록 하고, 그러면 구매하는 입장에선 굳이 이 제품을 구형인데 구매해야 되는가? 문제가 있어요. 지금 현재 그 마루이의 M9A1에 원래 크롬 버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은장 버전이 있었는데 그 은장 버전이 지금 출시 안 된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생산 자체를 안 해요. 근데 제가 지금 수리하느냐고 하나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있고 수리가 완료됐는데 마침 있어서 요거하고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루이 크롬 은장, 그러니까 M9A1 이 은장 버전하고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M92F 스테인레스 모델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가, 크롬 스테인레스 모델하고 그런 부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 전에 우선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 크롬 스테인레스 버전이라는 건 말이 크롬 스테인레스니까 와, 이거 스테인레스로 만들었나봐, 근데 가격이 이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스테인레스로 만든 게 아니고 그냥 플라스틱입니다. 플라스틱에 외피는 ABS, 즉 강화 플라스틱에다가 은도금을 한 겁니다, 일종의. 그래서 다른 겁니다. 메탈은 아니라는 거, 마루이 거 뭐 당연히 아시죠? 일본 내 규정도 그렇다는 거. 물론 M9A1의 크롬 스테인레스 버전 요것도 마찬가지로 스테인레스 아닙니다. 그냥 모양이, 실총에서 모양이 그렇다는 거고 실제로 강화 플라스틱입니다. 자, 우선 크롬 스테인레스 제품 뚜껑을 열어보면 이런 상태에 이렇게 열어보면 설명서가 들어있고요. 설명서가 들어있고 제품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제품은 탄창 하나에 총 본체 하나 이렇게 꽂을 때 뭐 이런 것들이 그냥 들어있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마루이 거에서 많이 보는 그런 형태고요. 도장, 은도장, 그러니까 은도장, 은도장. 제품이 은도장 제품이다 보니까 보시기에는 그 영상상으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장기스들이 있습니다. 그런 장기스들이 위치마다 다 있고요. 그 제품에 따라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한 뭐 이런데 그 마감이 좀 불량한 거, 그 다음에 여기 스크래치 좀 있는 거, 이런 걸로 인한 반품은 안 됩니다. 반품이나 교환은 안 되고요. 긁힘은 어떻게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거 불편하시다 그러면 구매하시면 안 돼요. 저희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제품이 들어온 게 다 있어서 아주 깔끔한 게 없어요. 자, 보시면은 뭐, 야, 제품 괜찮다 그러는데 요거는 그냥 먼지 덮개고요. 자, 칼라 파트는 없습니다. 이것도 저번에 보니까 또 한 분이 뭐 은장 제품이라고 은장 제품인데 보니까 칼라 파트가 없더라. 그래서 뭐 경찰에 신고한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 하십시오. 이거 죄송한데 은장 제품이라 그래서 무조건 다 칼라 파트가 없는 것도 아니고요. 없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이제 경찰청 쪽에서 이미 검사를 받고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경찰청 쪽에서 칼라 파트가 없어도 된다고 나온 거기 때문에 원래 칼라 파트가 없어요. 합법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제품은 칼라 파트가 없으니까 좋죠. 근데 들었을 때 느낌이 M9A1을 들었던 분들은 이거 왜 이렇게 가볍지, 이런 느낌이 있을 거예요. 이 구조가 달라서 그래요. 그래서 탄창만 호환이 됩니다, 서로. 자, 그러면 얘만 가지고 봤을 때 우선 차이점을 이렇게 비교하면 사실 큰 차이점이 안 나와요. 그래서 지금 새로 나온 신형 그 M9A1 크롬 제품, 이 제품은 이제 생산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하고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면 탄창은 동일합니다. 탄창은 차이가 없어요. 그죠? 동일하죠. 아무런 차이가 없고요. 탄창만 호환이에요. 때깔이 다릅니다. 보시면 우선 얘는 때깔이 완전 번쩍번쩍이는 그런 거울 같은 은장이고요. 얘는 약간 무광틱한 은장입니다. 이 색감 틀리죠. 그리고 뭐 로고가 틀리고 여기 그립 부분이 좀 틀린 건 있어요. 이거는 원래 그 민수용 모델식으로 따라한 거라서 그립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안전레바나 이런 부분 다 동일합니다. 외형으로 봤을 때 아닌가? 뭐 같은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각인도 사실 틀려요. 얘는 각인 자체가 US 9mm M9 밀리터리라고 되어 있고요. 얘는 US M9 모드 92f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인이 또 틀리고요. 밑에 시리얼 넘버 탭도 틀리고, 반대쪽을 보면 모양을 반대쪽에서 뭐가 틀리냐 보면 마찬가지로 위에 그 각인이 좀 틀리고요. 여기는 도쿄 마루이 코 리티드라고 슬라이드에 떡하고 적혀 있고요. 그 다음에 메이드 인 재팬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얘는 위쪽에 그 트리거 부분에 각인이 없는데 각인이 있고요. ASGK는 똑같이 있고 뭐 이런 식인데, 얘 같은 경우는 M9A1은 밑에 이제 워닝 글자가 있다는 거, 이런 거 좀 틀리고요. 자, 그러면 겉으로 봤을 때는 뭐 로고나 이런 거 빼놓고 똑같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레일이 있거나 없거나 이런 차이하고. 근데 다릅니다. 분해를 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얘나 분해하는 방법이 동일합니다. 자, 이렇게 얘도 M9A1도 분해하면 이렇게. 자, 그러면 우선 하부만 놓고 볼까요? 하부만 놓고 봤을 때 하부가 차이가 큽니다. 완전히 다르죠? 뭐 색상이 다르네 이게 아니고요. 보시면 구조가 달라요. 네, 구조가 완전히 다릅니다. 얘 같은 경우에 뒤쪽 부분이 훨씬 더 시어부가 복잡하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디코킹 기능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좀 복잡해졌고, 여기 되게 단순합니다. 네, 없어요. 별거 이쪽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별로 뭔가 좀 단순하다는 느낌이 들죠. 이게 이제 구형입니다. 네, 이게 신형이고, 그리고 구형에서의 가장 큰 문제점이 있죠. 여기 트리거 바 밑쪽에 그 스프링이 있는데 그 스프링이 잘 빠져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냥은 안 빠지는데 그립 나사를 헐겁게 놓거나 그립을 풀면 여기서 스프링이 빠져서 도망가 버리면 이 트리거 바를 위로 못 올리기 때문에 방아쇠 당겨도 장전이나 격발이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두 개를 놓고 보면 상부를 놓고 보면 다릅니다. 얘는 M9A1은 보면 다이얼이 있어요. 호법 다이얼이, 즉 가변이란 뜻이고요. 얘는 보시면 없습니다. 이 고정 호법이에요. 그래서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지금 이 제품 사면서 호법 조절 어떻게 해요, 대표님?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호법 조절 안 됩니다. 원래 고정이라서 이렇게 고정 호법을 쓰게 되면 겨울철에는 툭 떨어지고요. 그냥 여름철에는 붕 뜨고, 이거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두셔야 돼요. 예, 그만큼 오래된 시스템이에요. 이 시스템이. 가끔 보면 저희가 이 제품을 일부러 판매를 여태까지 안 해왔는데, 수입되는 거 알고 있었는데도 사실 판매를 안 해온 이유는 우선 일본에서 더 이상 생산 안 하는 단종 제품으로 이미 공지가 돼 있는 상태고요. 마루이 쪽에서. 그리고 구형이라서 굳이 팔 필요가 없어서 안 팔았던 건데, 모르고 이제 딴 데서 사가지고 오셔가지고 뭐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거를 안 팔았던 이유가 그거예요. 너무 오래된 건데 잘 모르세요. 그냥 이거 크롬인데 베레타래, 이렇게 그냥 베레타로 통일되죠. 베레타는 원래 제조사지 총의 이름이 아니죠, 사실은. 그래서 그렇게 알고 구매하셔서 자랑스럽게 갖고 오신 분들이 계신데, 문제는 그 제 상세 설명에도 있지만 이 제품은 부속 구하기가 현재로서는 이제 쉽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더 심해질 거고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본의 마루이에서 단종을 이미 선언한 제품이라서, 그리고 신형이 나와 있는 상태라서 다릅니다. 또 다른 것들이 있는데, 우선은 뭐 조금 분해를 해보면 얘는 이렇게 앞으로 좀 기울이고 빼주면 스프링 가이드가 빠져요. 그리고 얘도 스프링 가이드가 빠집니다. 뭐 유사하죠? 스프링 가이드. 오, 똑같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구형 M9에는, 구형 배형 M9이 아니라 구형 M92F 베레타에는 특이한 게 있습니다. 요런 제품이 있는데, 요런 부속이 있는데, 요 부속에서 주의하실 게, 요거 잊어먹으면 안 돼요. 이거 잊어먹어가지고 그냥 뜬금없이 그냥 분해하셨다가 이거 툭 떨어지니까 쓰레기통에 휙 버리신 분도 계세요. 근데 이거 없으면 정상 작동이 잘 안 됩니다. 부속도 안 나오고요. 얘는 정상적에서 파손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네. 얘가 없으면 앞으로 스프링 가이드를 정상적인 위치까지 밀지 못하기 때문에 오작동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요거 절대 잊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고요. M9 A1에서는 그런 부속이 없어요. 아예 물화일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냥 하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아웃배럴을 빼보면, 자,
아웃배럴 같은 경우도 구조상 차이가 있습니다. 얘는 지금 떨어뜨리셔가지고 막 아웃배럴 깨졌는데요. 그것 때문에 수리 들어온 거예요, 사실. 자, 이렇게 똑같이 놓고 보면 유사한 구조 같죠? 하지만 챔버 블로킹 레버하고 레버의 모양이요 서로 달라요. 챔버 블로킹 레버의 모양도 다르고 실제로 이 구조도 다릅니다. 스프링의 방법도 얘는 밑에서 위로 미는 스프링이고 얘는 트위스트 꼬여있는 스프링입니다. 그래서 꼬여있는 스프링이 이렇게 좌우로 앞뒤로 이렇게 물려있는 상태에서 힘을 주는 상태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틸팅을 시켜주는 건데 그런 부분에도 틀리고요.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얘는 이제 고정 호법이라 호법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얘는 가변 호법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의하실 거. 이 구형 베레타에서 부속 얘기를 제가 판매하면서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구형 베레타의 호법 고무는 최근에 나오는 그 일반 마루이 전동 마루이 가스건 또는 대만산 가스건의 그런 그 호법 고무하고 호환이 안 됩니다. 얘는 독자적이에요. 이거 전용이에요. M92F 전용 호법이기 때문에 호법 고무를 더 이상 구하기가 힘들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독자적이에요. 얘하고 호환이 안 되고요. 요즘에 나오는 일반적인 가스건하고는 호환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가변 호법이라는 것도 굉장한 차이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차이점, 실린더 부위의 그 모습도 다릅니다. 여기는 로딩 노즐 스프링, 그러니까 로딩 노즐을 이렇게 앞으로 갔다가 뒤로 당기는 스프링이 양쪽에 있고요. 얘는 한쪽에만 있습니다. 최근의 경향처럼 한쪽에만 있고, 또 한 가지 실린더 직경도 달라요. 사실 실린더 직경이 여기서 보이진 않는데 여기에 실린더 직경 보시기 13mm 계열이면 여기 15mm 계열이라서 실린더 직경이 더 커졌죠. 훨씬 커졌고, 그리고 내부 구조도 훨씬 더 복잡하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리고 이런 부분에도 금속 재질을 넣었어요. 그래서 물론 저기도 금속 재질이긴 한데 아예 물화일체 형식으로 금속 재질을 넣었죠. 그래서 완전히 이렇게 다릅니다. 구조가. 그런 부분에서 많은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볼트 스탑이 걸리는 위치 부분에 있어서 얘 같은 경우에 볼트 스탑 부분에 노치가 별도로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쓰다 보면 마모될 수밖에 없어요. 쉽게 마모돼서 나중에 안 걸리는 그런 현상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얘는 안쪽에 이렇게 금속 파트를 따로 넣어서 이쪽에서 볼트 스탑이 걸리도록, 그러니까 이쪽에 여기 따로 있네. 이쪽에 금속 파트가 있어서 거기서 걸리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플라스틱보다는 플라스틱인 상태에 그냥 노치가 스토퍼가 걸리는 것보단 금속에 걸리는 게 훨씬 더 내구성이 튼튼하죠. 이런 부분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리어 사이트도 사실 다 틀려요. 얘하고 호환이 안 됩니다. 구조상으로 호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웃긴 건 여기 안전레바도 틀립니다. 안전레바도 얘하고 호환이 안 돼요. 구조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안전레바에 잘 보시면 결정적인 차이점이 여기는 고정식 나사가 하나예요. 안전레바를 고정하는 나사가 하나인데요. 이게 잘 빠져요. 그래서 신형에서 이렇게 두 개로 바꿨죠. 그래도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동이 세면. 이렇게 다르고요. 전에는 그냥 안전레바만 했었는데 얘는 안전레바 겸 디코킹 기능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독특한 디코킹을 담당하는 부속이 이쪽에 따로 있죠. 그런 식으로 이쪽에 반대쪽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차이점이 큽니다. 이 제품에서 많은 부분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시대적으로 18년 이상의 차이가 나는 그런 구형 제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그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베레타에서 은장 모델을 찾자면 이 제품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현실적으로 무게를 재보면 무게가 얘가 M9A1 같은 게 997g인가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얘 그 베레타 M92F 요 모델 같은 경우는 795g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대략 한 200g 차이가 나는데 별거 아니네 이럴 수 있는데요. 실제로 들어보면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엄청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제품에 있어서도 무게 차이도 크다고 볼 수 있어요. 겉으로 봤을 때 너무나 유사하지만 실제로는 너무나 다른 특성을 갖고 있는 제품입니다. 두 제품이. 그래서 구매하실 때 이런 부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제품의 슬라이드 분해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슬라이드 분해법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분해법은 슬라이드하고 이제 그 상부 좀 분해법을 좀 가르쳐 드릴게요. 가끔 필요한 경우가 있어서. 슬라이드 분해법은 우선 탄창을 빼셔야 됩니다. 탄창이 없어야 되고요. 탄창이 없는 상태여야 되고, 탄창이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분해하면 부러집니다. 부속이. 탄창이 없는 상태에서 반대쪽에 보면 멈치가 있습니다. 요 멈치를 눌러주고요. 요걸 눌러주고, 그 다음 레바를 내리세요. 여기서 주의하실 건 딱 기울이면 툭 떨어지니까 주의하세요. 수평으로 놓고 떨어지지 않게, 앞으로 총열이 기울어지지 않게. 그 상태에서 레바를 내리고 그대로 앞으로 빼주면 이렇게 분해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분해가 되는 거고요. 슬라이드 분해가 되는 거고, 건오일은
탄창 밸브 뒷부분, 여기 탄창 밸브 뒷부분, 여기 하고요. 그 다음에 슬라이드 왕복 부분, 왕복되는 부분 있잖아요. 여기에 발라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 슬라이드 같은 경우에 분해하는 방법은, 슬라이드는 우선 스프링 가이드는 앞으로 좀 밀어주시면 되고요. 그 상태에서 그냥 뺄라 그러면 안 빠집니다. 보시다시피 자꾸 걸려요. 그래서 이때 어떻게 하냐면 앞에 총열을 같이 좀 밀어서 총열을 조금 밑으로 낮춰주셔야 돼요. 네, 밑으로 조금 낮춰주신 상태에서 빼시면 이렇게 분해가 됩니다. 그리고 앞에 부속을 빼주시면 되고, 아까 설명드린 대로 앞에 스페이서 부속에서 요거 잊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고요. 앞쪽에.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살짝 제껴서 빼내시면 이렇게 분해가 되겠습니다. 기본 분해가 돼요. 이렇게 하면. 네, 됐죠? 그 다음 끼우실 땐 역순이고요. 네, 총열 먼저 끼워주시고, 총열이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렇게 쑥 밀어서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뒤로 밀어준 상태에서 스페이서 부속, 요 파트 있나, 앞에 조그만 파트 있나 확인하시고요. 네, 이렇게 밀어서 공간 없이 꽉 끼워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스프링 가이드를 끼워주시는데, 마찬가지로 그냥 밀면 또 안 들어가요. 그래서 총열을 조금 앞으로 밀어주셔야 돼요. 그러면 총열이 주저앉거든요. 네, 그 다음에 다시 끼울 때는 얘를 뒤로 좀 밀어주시고요. 스프링 가이드가 다시 오고, 틀어서 여기 챔버 쪽에 보면 홈이 있어요. 여기 챔버 쪽 보시면 홈이 있습니다. 그 홈에다 이렇게 끼워주시면 돼요. 예, 그러면 이렇게 결합이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슬라이드 결합할 때는 뒤에 홈 부분하고 하부 프레임하고 이 레일 부분하고 같이 맞추신 다음에 밀어 넣어주시면 되고, 밀어 넣어주실 때 가능하면 총열을 같이 이렇게 앞쪽 부분을 막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가능하면 초보자분들은 뒤로 끝까지 당긴 다음에 올려주시고요. 원래는 당기지 않아도 올라가긴 하는데, 네, 이렇게 해주시면 기본적인 분해 결합이 완성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마루이 M9A1 그 신형 베레타 제품하고, 그 다음에 M92F 크롬 스테인리스 이 제품하고 구형 제품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봤는데, 이것만 단순히 보면 그래 알겠어, 그럼 뭐 다르다는 게 뭐 그 모양하고 뭐 호법 조절하는 거하고 뭐 무게하고 뭐 이런 건가?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 실린더 직경이 달라졌기 때문에 기화력이 다릅니다. 이 구형 제품 같은 경우에 똑같은 계절에 똑같이 두 개를 M9A1 제품하고 놓고 쏘면 사실 작동성이 떨어집니다. 얘가 당연히 떨어지고요. 예, 버벅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똑같이 날씨가 추울 때가 아닌 뭐 정상적인 기온에 쓰더라도 기화력이 좀 상대적으로 떨어집니다. 당연히. 예, 확실히 떨어져요. 작동성이.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가 내구성이 상대적으로 또 약하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큰 차이죠. 사실 뭐 18년 전 제품하고 18년 후의 제품이 똑같다면 누가 신제품을 사겠습니까? 거기서 차이점이 나타나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제품은 누가 사야 되는가? 사시고 싶은 분이요. 답이 간단하죠. 근데 사실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이 제품은 이제 지금은 어떻게 수입되고 있는지 좀 이해를 못하긴 하겠는데, 못하는데 제 입장에서는 어쨌든 앞으로 더 이상 생산 안 한다고 마루이 쪽에서 공언한 제품인 만큼 어찌 보면 소장 값어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새 제품의 구형 제품을 지금 새 걸로 내가 사서 소장할 수 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크래치들은 있기 때문에 뭐 소장 값어치로서는 뭐 아주 깨끗하진 않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구형 제품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거, 지금 구매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루이 M9A1의 그 은장 제품이 지금 현재 출시 안 된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몇 년이 됐기 때문에 아직도 생산 예정이 없고요. 지금으로서는 은장의 베레타 제품을 구매하고 싶다면 현재로서는 이 제품밖에 답이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 부분의 차이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이 제품이 좋아서 또는 뭐 훌륭해서 또는 신제품이라서 판매하는 거는 아니라는 점 오해 없으시기 바라겠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 열이 많은 지역에 많은 곳이나 이런 데다가 보관하시게 되면 이 그립이 녹아내릴 수 있습니다. 구형 갖고 계신 분들은 아실 건데, 오랜 시간이 지나면 이 그립이 녹아내릴 수 있습니다. 물론 그립을 바꾸면 돼요. 꼭 그런 모양의 그립이 아니라 마루이 베레타 시리즈, 구형 베레타 시리즈에 호환되는 그런 그립으로 교체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끈적끈적거리듯이 녹아낼 수 있다는 점도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생각보다 안전 레바가 잘 풀려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전 레바의 그 고정 나사가 하나이기 때문에 잘 풀립니다. 그런 부분 잘 보시고, 그립 여기 나사 부분 풀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고요. 풀리면 여기 스프링이 없어질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제품 자체가 부속을 더 이상 구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주의해서 항상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너무 세게 쓰지 않도록 주의하시고요. 조금만 세게 쓰면 얘는 파손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호법이 계절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까지 스마트 모형 대표 서동욱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른 내용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